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거는 액세스가 사실은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즐겁고 기쁜 것을 다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제가 자리에는 멍석은 깔아놨고요. 지금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이자영이라고 하고요. 예, 밝고 명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숙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고요. 네, 김현숙이라고 소개할 게 없네요. 네. 네. 수아쌤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저 오늘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아, 뭔데요? 와. 액세스에서 아트 오브 더 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들었나 봐요, 수업을. 아, 그래요? 베니스에서.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예, 세븐데이하고 예. 그 SOP 하면 초대를 받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초대 받으셨어요? 네. 오, 우편물로. 오, 우편물로. 아날로그로. 좋네요. 예, 멋지네요. 축하드려요. 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저 못 받았어요. 예.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희쌤, 인도네시아에서 소개 좀 잠깐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너무 멀어서 안 들릴까봐. 여기는 인도네시아고요. 한국에서 정말 유명세를 막 떨치려고 살다가 제가 인도네시아로 급 도망 왔어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액세스 컨셔스니스라는 그런 어떤 삶의 도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금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 소개를 하셨는데 혹시 본인에 대해서 잠깐 뭐 소개를 하시거나 이럴 분 혹시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다 해주세요. 예, 하지만 저희는 또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사실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액세스가 무엇인지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이제 가도록 할게요. 네, 액세스가 어떤 건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액세스가 무엇인가요?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저는 액세스는 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법인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안 썼던 그 마법을 너는 이 지팡이로 마법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도구. 우와, 멋진 표현이네요. 혹시 좀 더 뭐 본인이 느끼는 액세스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이따가 조금 전부터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여튼 찰나님 잘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소개하는 문화예요. 네, 저는 일단은 이름은 조인재고요. 별칭으로 찰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컴퓨터에 이런 카메라가 달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이거 줌도 처음 쓰고요. 화상 채팅도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다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자각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많은데 네, 진짜 이렇게 기쁘게 풍요로운 이 우주의 에너지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찰나님은 이미 액세스적으로 사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액세스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잠깐 모든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액세스라는 거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한계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를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액세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 액세스라는 거는 아까 수아 선생님이 이제 마법과도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액세스라는 게. 혹시 더 보태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좋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여기 되게 유명하신 너무 유명하셔서 인도네시아로 도망가신 분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다루고 싶은 게요. 이제 액세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한이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클리어링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좀 어떠세요?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 설명을 좀만 해주실래요? 클리어링이 어떤 건지. 클리어링, 액세스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미 각자의 클리어링의 도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화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세스에서는 오로블라이프 코스미스 이게 아니고 라이론 고백파파 온라인쇼스 보이즈 앤 비욘즈라고 액세스만의 클리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들은 있는데 의미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하면 본인이 막혀있는 관점 또는 에너지막 다양한 불편한 것들이 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꼭 액세스만이 있는 뭐 특별한 이런 클리어링이라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각자 다 갖고 있던 거를 이미 쓰고 있으신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액세스에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이상한 외계어를 쓰면 저게 클리어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이것도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써보시고 가볍고 편하시면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액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고요. 질문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질문이 있으시네요. 이름을 왜 액세스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네. 액세스. 질문이 뭐라고요? 왜 액세스? 왜 액세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네, 혹시 왜 쓸 것 같으세요? 액세스가 제 관점에서는요. 액세스가 영어인데 그게 접근하다, 거기 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다다르지 못하는데 그거에 다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액세스가 아닐까요? 그래서 액세스 컨셔스니스니까 깨어있는 의식으로 접근하고 다다르게 해준다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다다르지 못하게 그동안 막아왔던 우리의 모든 관점들, 관념들, 생각들, 가치관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치워줘야 되니까 우리는 클리어링이라는 도구를 또 같이 쓰는 거고. 이렇게 또 연결을 또 완벽하게. 네. 그래서 액세스에는 보면 되게 많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도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삶의 변화 혹은 뭔가 잘 안 되는 제한이나 한계를 없애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방법,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도구 소개시켜 주실 때 질문. 다영쌤은 그러면 액세스의 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래간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구는 정말 많아요. 사실은 액세스가 정말 멋진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는 되게 편하면서도 되게 짧으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한계에 부딪혀 있거나 뭔가가 안 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뭔가가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 순간 더 많은 것들을 어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어떤 가능성을 열게 되는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되게 간편하면서도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도구를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도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도구는 정말 힘들 때든 행복할 때든 좋을 때든 뭔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도구들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예. 현숙쌤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아마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니에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배경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은 이 화면의 왼쪽 밑에 보면은 마이크 모양인데 그거를 누르셨다가 본인이 말씀하고 싶을 때 켜셔도 되고요. 배경 소리가 별로 시끄럽지 않은 분은 그냥 예, 계속 켜놓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요즘 제가 액세스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네. 내가 알아채지 못한 제대로 된 점이 뭘까? 이거를 좀 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구를 자주 쓰다 보면 어떤 상황도 문제나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가 더 선택하고 확장될 수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는 저한테 예, 많이 도움이 되는 질문이 예, 내가 이 상황에서 알아채지 못한 제대로 된 점이 뭘까? 예, 이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질문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처음 들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주로 이 질문을 쓸 때가 제가 감지되기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 상황에서 문제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제가 이 질문을 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의 과거로 가서 문제의 잘못된 점을 찾거나 아니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액세스는 그 과거로 가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더 확장하게 하는 도구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사실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과거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알아채지 못한 제대로 된 점이 뭘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더 확장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뭔가 꼭 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답을 받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알아채지 못한 제대로 점이 뭘까? 이 질문만 던져놔도 에너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내가 전혀 뜻하지 못한 또 다른 상황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각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질문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숙쌤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제가 자각이 되는 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슈가 내가 뭐를 잘못했지라고 하는 부분을 내면에서 찾기를 되게 많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외부에서 나로 인해 외부로부터 내가 문제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화시켜주게 자각하게 해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주입이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 예, 훨씬 더 우리 삶을 확장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것까지 알아차게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된 점이 뭔지를 이제 질문함으로써 문제가 아닌 뭔가 가능성을 열어가게 도와주시는 거네요. 네.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아쌤도 좀 나눠주시죠.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저요? 네. 오늘 현숙쌤 그 도구 되게 저한테 요즘 필요했던 그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부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저도 도구로 하고 싶고요. 계속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를 더 좋게 할 수 있지라는 거를 계속 이제 방향성을 어떤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우리 직원이 되게 안심을 하더라고요. 안심을 하고 이 말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되게 그 서로 공격하고 네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돕고 뭔가 더 대안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저는 그 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그 비즈니스의 그 확장과 어떤 가능성, 그다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저한테 자각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세스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건 누구에 속한 거지? 이거를 6개월간 했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생각, 느낌, 어떤 감정 이게 다 이제 분리돼서 99.9%가 내가 제로 상태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경험하고 자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그 흥미로운 관점, 어떤 그 관점 해체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숙쌤 그 질문을 제가 지금 계속 한번 가면서 저 자신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고마워요. 제가 이제 수아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흥미로운 관점은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용하기보다는 뭔가가 있을 때 이거는 옳아 혹은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양극성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예, 그냥 흥미롭다라고 보는 건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래서 뭔가 이런 허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뭔가 저항하거나 혹은 동의하거나 했던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허용해주는 흥미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혹시 네, 보충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서 경험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네. 내가 좀 이렇게 평화로울 때 마음이 조금 평온할 때는 흥미로운 관점이 내가 되게 쉽게 수월하게 잘 올라왔는데
진짜 조금 갈등 상황으로 부딪힐 때, 직 대면에서 그때는 전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필요했던 도구였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때 어디에선가 6개월씩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그렇게 6개월씩 그렇게 연습을 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런 모임이 다시 생긴다면 제가 6개월만 연습을 해보고 1년이었어요. 1년. 1년. 그러니까 성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때로는 뭔가 허용해주거나 흥미로운 관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숙쌤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자기 존중하고 상대 존중 둘 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차단되는 에너지를 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존중도 되지 않고 상대 존중도 되지 않는 걸로 저는 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흥미로운 감정이 되지 않을 땐 다른 질문이나 다른 도구를 한다던가 일단 자기가 불편한 거를 충분히 알아주고 나서 그게 좀 클리어링 되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주성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허용이나 그 여유가 됐을 때 해도 저는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흥미로운 관점을 정말 잘 쓰는 단계까지 가면 남쌤하고 저희가 느꼈을 때는 사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흥미로운 관점을 많이 쓰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보는 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흥미로운 관점이네, 내가 이런 반응을 하네, 내가 이런 흥미로운 반응을 하네, 내 거에 더 많이 이제 하게 될 때 정말 상대한테도 나한테도 걸리지 않는 그 온전한 편안한 상태에서 흥미로운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자각한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과 자기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관점도 내가 뭔가 자각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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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찰나님 하나 나눠주실래요? 네. 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서 잠깐 휴지로 카메라를 이렇게 가렸는데, 네. 그러다가 찰나님 밥 먹는 것도 멋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왠지 이 장애 나눔에서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카메라를 걷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환영해요. 네, 찰나님 노래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켜신 김에 혹시 좀 뭔가 네. 도움이 되었던 어떤 XS의 도구나 뭔가가 있었으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냥 그 클리어링 문구가 이렇게 머릿속에 머물기보다는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그 자리를 확인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깨워준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 막 머리로 생각하려고 할 때 그 주문을 할 때 머리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멈추고 계속 제 안의 어떤 정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원격으로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굉장히 큰 허용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진짜 함께 흐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 이렇게 막 싸매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흐르고 나누고 할 때에 그 허용의 에너지와 존중의 에너지와 어떤 그 에너지 이 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그것에 어떤 큰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톡방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어떤 모습에서 되게 큰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예,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냥 전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없이 지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진짜 액세스고 허용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다 알아채주는 찰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클리어링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클리어링 네. 하는 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방이 있는데 전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물건이 너저분하게 있고 막 이렇게 정리가 점점 안 돼 있고 막 이게 이제 막 점점 하면 할수록 되게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내 공간이 없어지고 막 답답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머릿속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막 가득 차게 되면은 점점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클리어링에서 청소를 싹 하고 나면 우리가 되게 개운하잖아요. 대청소 이런 거 하고 나면 이런 것처럼 머릿속도 뭔가 깨끗해지면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시네요, 찰나님. 감사합니다. 찰나님 저는- 실제로 만나면 더 멋지세요. 지금 나는 찰나님 보면서 그 영화 배우를 보는 느낌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역시 빠르셔. 두 분 따로 그래요? 얘기하시고요. 개인톡으로 예,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우 생활을 9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배우 생활을 한 오! 9년 했어요. 예. 아, 마당극, 역시. 마당극 배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아쌤이 네. 원래 자각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예. 자각을, 그러니까 딱 그런 걸 잘 알아차리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와, 알아차리세요. 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예. 다영쌤, 네? 다영쌤, 네. 네. 우리는 언제든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는 공간인 거죠? 맞아요. 예, 질문하세요. 아니, 우리끼리 너무 떠들면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질문을 언제 해도 되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비분별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여라도 계실까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액세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신 분 중에서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지만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셔도 괜찮고요. 예, 성희쌤은 좀 즐겨 쓰시는 도구가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뭐 언어로 된 뭐 흥미로운 관점이네 아니면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좋아지지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근데 뭘 하게 되면 에너지 끌어당기는 거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그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에너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통과해서 나한테까지 쭉 통과해 지나간다라는 식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은 제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나타나세요. 여기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약간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제가 저를 통과한 에너지를 그 분한테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분이 되게 뭐 방어벽을 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을 뭐 통과한 에너지가 저한테 다시 오게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할 때 저는 약간 이걸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의 준비를 같이 하고 그러면 내 태도와 얼굴 표정과 눈빛이 같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나 저를 통과한 에너지를 내보내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풀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액세스에서도 쓰고 아마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다니는. 특히 연예인들, 아마 배우셨던 찰라님도 잘 아실 테지만 이런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사람들로부터 끌어다니죠. 감사합니다. 혹시 서연쌤, 네, 일단 아는 분들, 마법비행님. 네. 네, 좋아하시는, 즐겨 쓰시는 액세스 도구를 조금 설명을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아직 기적을 하는 저는 아직 액세스 초보라 해병아리라 네. 그 모든 관점 파괴하고 해체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럼 빨리 클리어링 문구 좀 해주세요. 성희쌤, 예, 인도네시아 본토 발음으로 클리어링 문구. 인도네시아 보트바람. 그러면 그거부터 해체해 주셔야죠. 영어에 대한 관점 해체. 필요 없어요. 빨리 하세요, 그냥. 라이언은 고뎀데 바덴파 올라이셔고 이제 미연지. 일단 서연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단톡방에서 이름을 너무 많이 봐서 되게 궁금했는데 특이한 관점 하나를 갖고 계시네요. 액세스에 초보가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클리어링 문구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뭔가 제한되는 생각 있잖아요. 나는 초보기 때문에 잘 몰라라는 말도 안 되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신 서연쌤에게 제가 그거를 이제 그 관점을 파괴하고 해체하시겠냐고 여쭤봤을 때 서연쌤이 네라고 하면 클리어링 문구를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어떤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그럼 초보가 아니고 능숙한 서연쌤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네, 근데 이제 딴 때 같으면 제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얼른 숨어버렸을 텐데 이 액세스를 만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허용하게 되고 이제 제가 부지불식간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 책임으로 돌리는 걸 어느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어느새 안 하고 있는 시점을 보니까 다영쌤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것도 저도 모르게 그냥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삶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질문을 던지고 제가 스스로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져놓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감지가 되고 그걸 자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정말 한계 없이 모든 걸 다 허용한다는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저한테는. 그리고 클리어링도 적절하게 하면 가벼운 무거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빨리빨리 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이 그렇게 오래 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게 액세스의 가장 큰 저의 그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초보가 아니시죠? 지금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일이라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강했던지라 목욕제개를 하려고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목욕탕 앞에 있는 현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현금을 거기 안에다 넣고 온 거죠. 근데 저는 목욕탕 갈 시간은 8시고
회의가 10시쯤에 잡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딴 데 같으면 막 이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뭔가를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현숙쌤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이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점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가벼울까? 그거를 딱 던졌더니 그냥 뭐, 이 상황에서 또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냥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또 돈을 급하게 찾으러 오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잖아요. 딴 때 같으면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그랬을 텐데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를 이렇게 해서 돈을 못 찾으시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기분 좋게 또 같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왔는데 아침부터 불러서인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왜 저러지?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를 하는 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는 게 전혀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있나 봐요. 저를 응대하는 그 모습을 그 주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티를 냈으면은 다른 쪽으로 번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볍지 않아서 뭐라고 안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오늘 하루 이렇게 스케줄이 얽힐 수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가벼움과 무거운 질문을 던져놓고 가벼운 걸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오늘 정말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엑세스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그 10초 동안 나한테 진실인 거죠. 그리고 뭔가가 무겁다라고 하면 그 10초 동안 나한테 진실이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무거울 때는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뭔가 진실이 아니라는 건 거기 거짓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혹은 또 뭐 다른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거움과 가벼움도 되게 유용한 질문이고 특히나 선택을 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 무겁고 가볍다라는 그게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가벼운 건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되게 확장되는 느낌? 근데 무거운 거는 뭔가 찜찜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답답하고 수축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가볍고 무겁다는 게 어떤 식으로 감지가 되시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상황마다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무게감으로 가볍고 무거운 걸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진짜 편안하고 좋고 끌리는 걸로 가벼운 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 제대로 된 점은 무엇일까? 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를 클리어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질문도 이건 누구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지? 이 생각이 누구의 것이지? 그것도 때로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에너지 공간 의식의 흐름으로 존재하면 이 상황에 대한 뭔가 명확성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현숙쌤? 이렇게 뭔가가 가볍고 무거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잘 그게 감지가 안 될 때? 저도 질문해요. 잘 감지가 안 될 때 질문을 해요, 그냥.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자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가장 쉬웠고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그 올라오는 자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아니면 아니면 제가 더 섬세하게 들어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벼움인지 무거움인지 이게 자각이 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못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가벼움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했지? 가벼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 5가지로 들어갔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현숙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결 따라서 들어가면서 질문하고 자각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되게 탁월하게 잘하는 거. 아, 고마워요. 근데 지나면 까먹어요. 지나면 잘 까먹어서. 아, 이거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자각이라 그래요. 맞아요. 고마워하세요. 맞아요. 예, 자각은 굳이나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액세스 만나고 제 삶이 되게 심플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았던 적이 있는데 액세스 하면서 정말 자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으로 계속 살게 되고 생각이 정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편해진 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존하는 거에 조금 이제 현재에 머무르는 거가 좀 더 편하게 되는 게,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거나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했던 아젠다, 그 저번에 리안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리감을 놓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가장 그 미래가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않고, 현재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큰 뭔가를 이렇게 두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이제 두뇌를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클리어링 하듯이, 그게 그 현존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면서 현재가 미래로 되게 다양하게 가능성으로 연결을 시켜나가는 과정에 내가 알지 못했던 뭔가가 이렇게 생기고, 근데 그게 언젠가 내가 질문을 했던 그 무엇이 그 공간에서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뭔가 원했던 그게 나타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액세스에서 되게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참 감미롭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이게 감미롭게. 아니, 나는 내가 원래 액세스처럼 살았는데, 맞아. 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내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액세스를 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됐고, 보통 사람들이 1 더하기 1인데 나는 1 더하기 1은 100이고 1000이고 그런 공간으로, 에너지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제 삶인 것 같아요. 네, 수아쌤의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도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 들어있어. 제가 막 저 도구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아까 수아쌤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돼야 돼만 해,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 딱 자기가 원하는 모습 외에는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외에는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대에 대한 걸 좀 내려놓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대를 하면 체면이 걸려요.
앞을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그 기대하는 생각의 그 렌즈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늘 그거에 체면이 걸려 있어서 현실에 좀 자각하는 게 좀 그쵸. 그리고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 이외의 가능성들이 다 계속 와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보고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리암이 저번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 들으셨던 여기 계신 많은 분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화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로 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니어 나한테 뭘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낭떠러지 표시가 있으면서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면서 나한테 뭔가 보여달라고 하면서 계속 사인이 나오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인이 뭔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우리가 그 자각하지 못하고 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에 기대하고 어떻게 돼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네. 계약을 하나 파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파트너하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현재는 나한테 일을 한 대가를 아주 적게 준대요. 보통 3,000원을 줘야 되는데 1,500원을 준대. 근데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뭘 해주겠냐? 내가 잘 되니까 그때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여튼 기대를 딱 내려놓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너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기본의 조건의 50%밖에 안 해주면서 미래에 자꾸 기대를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여튼 딱 본인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는 못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손을 딱 들더라고. 그래서 미래를 담보로 뭔가를 해주겠다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한상이 없어요. 네, 현존하셨네요, 선생님. 어? 현존하셨네요. 현존하셨네, 현존. 예. 그럴 때도 가볍고 무거운 질문을 했으면 아마 이제 파기하는 게 가벼웠을 상황일 수 있겠네요. 파괴를 우리가 하는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준 게 되게 하고 나니까 가벼워지더라고. 한 3일간은 되게 그 사람의 에너지 때문에 막 이렇게 케오스 상태였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탁 빠져나가니까 한 3일 지나서 탁 빠져나가니까 되게 가볍고 확장이 되더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하고 관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확장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관계에서도. 혹시 마법비님 혹시 뭐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리범님이나 준님이나 예, 성홍님 혹시 어떠신가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예. 이런데 처음에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 있어요. 용기 내세요. 아까 네. 저 질문이요. 네. 네네. 아까 주성희 선생님께서 에너지 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선생님도 좋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해주셔도 좋고요. 이 설명은 자영쌤의 설명과 현숙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서연쌤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에너지 풀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저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게 순간 이렇게 흩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 명확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에너지풀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정말 에너지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도 하고요. 선생님 나눠주실래요? 에너지풀에 대해서 혹시 어떠세요? 에너지풀 부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봐 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오가는 얘기에서 에너지풀하고 에너지 흐름 창조하기는 다른데 이게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럼 에너지풀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풀은 뭐냐면요. 이거는 게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게리가 자각한 게 에너지를 끌어다님으로써 어떤 내가 원하는 걸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 혹은 그런 자각을 얻게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풀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에너지고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풀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삶 혹은 그러니까 게리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세계 일주를 한 달에 2번씩 여행을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뭔가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갖고 있고요. 모든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우주가 다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는 우리한테 기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기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다녀서 여기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에너지, 볼이라고 하죠. 혹은 에너지 어떤 상태로 이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과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에게 그걸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에너지풀이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걸 하고 에너지를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분히 느껴지고 내가 정말 뭔가 이게 풍성하게 느껴질 때 에너지를 다시 뿌려줘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혹은 살아있는 것이든 모든 어떤 에너지를 가진 깨어있는 존재 의식이 나에게 기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에너지풀이죠. 네. 네. 지금 그 얘기의 박세현 선생님의 질문은 에너지 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주성희 선생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거는 에너지 흐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에너지 흐름은 이게 4가지가 있고요. 이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에너지를 원활하게 하는 이런 4가지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에너지 흐름 창조하기보다는 에너지 풀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박세현 선생님 아까 질문한 거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에너지 풀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애쓰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이 들 때 되게 착잡하기도 하고 좀 되게 의아하기도 하고 좀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감지된 게 뭐였냐면 에너지 풀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본인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면 에너지 풀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전체 에너지는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에너지차라는 걸 알아채기보다는 뭔가 밖에 있는 걸 계속 땡긴다는 이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애씀이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지고 정작 나는 아직 그걸 받을 그 에너지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를 않고 벌어지지 않는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요청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더 지치게 되는 거죠. 더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일단 멈추시고 그냥 본인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갖고 있는지 에너지가 안 되면 감사함부터 들어가게 좀 이런 이야기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풀이 정말 좋은 거기도 한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나 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예. 그 현숙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는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내가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저 이렇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가볍게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아마 그 차이가 사람들이 에너지 풀을 이렇게 막 당기고 가지려는 그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뭔가 먼저 클리어링하고 영에서 이렇게 좀 이완된 상태에서 허용된 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현숙쌤이랑 찰나님 말씀도 정말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에너지 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고 이렇게만 되어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에너지 풀을 하게 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한테 더 크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에너지 풀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라고 하게 되면 되게 실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대하고 뭔가 투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쓰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자신의 기대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애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현숙쌤 말처럼 자기 자신이 에너지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머물고 감지하고 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현숙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또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것도 다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대치나 목표치보다는 이 에너지 흐름 창조하기처럼 이렇게 뭔가의 흐름을 원활하게 시키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그러니까 저는 만들어내는 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클리어링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고 클리어링이 내가 만약에 어떤 관점 때문에 그거를 애쓰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그 관점은 클리어링하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구 거를 계속 수신해서 가족력이나 이런 걸 수신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지 하고 도구들을 다양하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나한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나한테 어떤 도구를 쓰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풀이 하나의 도구고 자기가 그걸 즐겁고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흥미로운 관점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도구라는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썼을 때 가장 나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가벼울까라는 것들을 또 감지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즐거운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액세스가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맞게, 그때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맞게, 자기가 편한 걸로. 네. 맞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혹시 끝내기 전에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소감이나 혹시 뭐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도 너무 좋고요. 정리하기 전에 혹시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각자의 어떤 흐름의 도구 아니면 알아차림의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 스스로 잘 흘러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본인 스스로 뭔가 흐르지 않을 때 이렇게 이걸 하면은 좀 내가 잘 흐르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의 도구? 다영쌤은 어떠십니까? 흐름이라는 게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뭔가가 잘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뭔가 흐르지 않고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뭔지 모르게 뭐 귀찮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라든지 어떤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흐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감정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생명적이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이렇게 손쉬운 어떤 것들이 바즈. 있으신지. 네? 바즈. 바지. 바지를. 그냥 곤지암으로 오세요. 곤지암으로. 내 몸에 주의를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필요로 하는 게 뭘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지되는 걸로다가, 뭐가 더 땡긴다, 그럼 뭔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땡긴다면 먹어보고, 아니면 먹는 게 땡기는 것 같다, 몸이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누워서 쉬어보고, 아니면 뭐 음악, 아니면 춤, 뭐든, 일단은 첫 번째가 저한테 주의를 가져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주로 이럴 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 꼭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우리한테 뭔가 자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정보가 오는 건데 그게 내가 뭔가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거나 뭐 하여간 이래서 뭔가 불편함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알아야 될 어떤 정보가 뭘까? 혹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그게 뭔가 정말 뭐 즐겁게 춤을 추고 이제 사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맛있는 걸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그리고 좀 더 쉽고 편안한,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질문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질문도 해볼 수 있는, 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이거의 뭔지에 대한 어떤 자각?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건지, 혹은 다른 사람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그리고 내가 만약 필요하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나쁘거나 뭐가 뭐 그렇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상황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아, 그렇게, 예, 예. 자각 1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꼭 1번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그게 어떤 나에게 주는 정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네.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거는 벗어나야 되라는 것보다는, 예,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현수쌤이나 소연쌤 누구,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가요. 제 마음이 가장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쉬면서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질문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아니면 질문조차 하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일단 정말 온전히 푹 쉬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좀 제가 이제 다시 뭔가 할 의욕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질문하거나 클리어링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영상하고 이렇게 자선하고 있고 막 이랬을 텐데 액세스하고 나서는 그냥 질문하고 클리어링하고 이러면서 훨씬 빨라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아,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땠는지만 간단하게 한두 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예,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혹시 좀 오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 보이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액세스에서 주어지는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클리어링 문구나 그런 것들이 이런 저의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늘 그냥 액세스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 삶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좀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액세스 바즈라는 수업도 있고 액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액세스 그 한국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혹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들이 있고 또 서연쌤이나 현숙쌤도 수업을 곧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혹시 이제 좀 가볍게 느껴지시면 좀 더 이걸 경험을 깊이 해보시고 싶으시면 좀 가셔서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액세스 바즈는 정말 선물이에요. 정말 편안해지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좀 더 뭐 공지사항이나 혹시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카페는 가입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가능? 네, 아무나 다 들어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그 카페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그 카페 주소를 혹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액세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그 카페 소개를 하면 어떻게 검색하라고 정보를 드려야 되는지. 네이버에 액세스 코리아 치면 돼요. 네, 액세스 코리아를 치면 바로 액세스의 그런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가볍게 느껴지시는 그런 수업을 선택하셔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카페 하나만, 그 카페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를 제가 하나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지금 BF나 CF들이 수업을 열고는 있는데 그 홍보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그 하실 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블로그는 활성화되게 키우는데 3개월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다들 힘드시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액세스 코리아는 우리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훨씬 빨리 돼요. 그래서 본인 걸 만들지 않아도 첫 페이지에 이 카페만 활성화가 되면 수업 공지를 하면 자기 게 다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수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카페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블로그에 올렸던 걸 공유하면 그게 빨리 안 떠요. 카페 그 공지가. 그래서 본인께 빨리 그 첫 페이지에 검색해서 뜨게 하고 싶으시면 공유하지 마시고 포스팅을 카페에다 새로 파세요. 그러면 더 빨리 보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의 목적은 이제 예, 수업도 공지하고 또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한 그런 곳이라서요. 예. 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자주 해요, 감사드립니다. 자주 할까요? 제가 멍석은 네, 얼마든지 펼 수 있어요. 좋네요. 서로 얼굴도 보고. 예, 저도 너무 좋네요. 이게 이렇게 인터넷상이지만 얼굴 보고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새롭게 그 액세스 도구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디자인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법비행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죠. 이러서 끝까지 마법비행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 끈질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면 뭐, 예. 오늘 좋네요. 마법비님 대구에 사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네. 경상도권이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따로 톡하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